그 워낙 의원님께서 뭐 국정상황실장도 하셨고 그리고 외교안보 통일시기도 하고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도 하셨고 이 민감 국가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조셉 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뭐 세게 그 양반은 외교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교적 언사를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80년대 90년대도 우리가 들어가 있었고 그때도 핵 문제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핵 보유 문제가 저는 핵심이었고 그랬다고 보는데 의원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일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이죠. 윤석열의 무능력. 왜냐하면 미국 대사관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어요. 그리고 국정원은 뭐 합니까? 그런 산업 정보, 해외 정보하라고 국정원, 국내 정보를 다 정리를 했는데 그 산업부는 뭐였던 거예요? 산업부. 실제로 국정원 같은 경우는 CIA라든지 미국의 정보기관과 정협이라는 걸 합니다. 정보 협력을. 그래서 수시로 실무진 레벨에서부터 고위 레벨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진 게 1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뭐 했답니까? 정협을 하는데 맹탕 정협만 한 거죠. 내란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데 신경을 안 쓴 거죠. 실제로 해야 될 일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능의 총결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놓쳐왔다는 게 얼마나 한심한 거죠. 워닝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기관으로서의 워닝을 제대로 못 준 거고 그리고 미국 대사관 즉 외교적 기능이 다 마비된 거잖아요. 산업부도 마찬가지고 외교부도 마찬가지고 이제 와서 뒷북으로 지금 뭐 어떻다고 하는데 저는 외교부가 내놓은 보도자료 좀 한심하더라고요. 막 육하원칙도 없어요. 그냥 덮고 수습하려고만 해요. 참 큰일입니다. 이게 저는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 관심 있으니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 국정원이든 외교부든 뭔 일을 했겠습니까? 대통령은 내란하겠다고 전화리를 쳤고 장관들은 쓸데없이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선동이나 해잡고 있고 말도 안 되는 뭐 김구 선생이 중국인이다라는 이야기 이런 게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실력 아닙니까? 그게 실력이 드러난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민간국가 사안은 그 사안의 크고 작은 건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상으로 보면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실력이 드러났다. 무능력이 드러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수습해야 되는 것을 또 차기 정부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트럼프예요. 그리고 통상 압력도 엄청 심해질 것 같고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거 아니겠어요? 빌미를 준 거죠. 트럼프. 이거 협상 카드로 분명히 사용할. 당연하죠. 거래에 얼마나 능한 사람인데.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거는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핵무장을 지금도 공공연하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협상의 지렛대가 되고 레버리지가 될까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제발.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깨는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세훈 시장의 이런 주장은 멍청한 짓이다. 아니,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핵실험장이 있어야 되고 재처리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동네 살 건데 어디? 자기 집 앞에 자기 오세훈 시장 어디 살아요? 모르겠어요. 거기 거기다 서울시내 한복판에다가 핵처리 시설 만들어가지고 핵실험으로 핵폭탄 시험을 어디서 할 건데요? 도대체 어디서 할 건데요? 제주도에서? 아유 진짜 그것도 문제지만 저희도 뭐 힘을 가지고 싶죠. 제대로 된 특히 재처리 시설 같은 경우 근데 좀 제발 좀 조금만 들여다보면 금방 간파할 수 있는 황당한 주장을 그러니까 우리도 북한 되자는 거 아닙니까? 핵무장 하자는 거는. 맞습니다. 그럼 우리도 북한처럼 가난해지자는 거잖아요. 이 개방형 통상국가가 대한민국의 모토인데 통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북 제재라는 게 뭡니까?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북한과 수입하지 마라, 무역하지 마라. 그럼 우리가 핵무기를 갖는 순간 세계 각국은 대한민국과 무역하지 마라, 수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K컬처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요.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오세훈 시장 같은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게 우리의 레버리지를 완전히 외교적 레버리지를 깎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간국가 지정 같은 경우에도 설령 그 모티브가 아주 작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미국 행정부 관료들은 대한민국을 항상 의심해요. 왜? 오세훈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맨날 핵무장 하자고 하니까 보수는 맨날 핵무장 하자고 하니까 저 국가는 핵무장
뭐 수상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펜심 하나 가져갔는데도 이게 커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뭘 좀 이게. 하려고 하는 거 예. 아니야? 이거 어디 핵무기 만드는데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좀 제발 표 계산해서 이렇게 막 그 있어 보이기 위해서 핵무장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좀 제발 좀 공부 좀 하셔라라는 말씀. 아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런 선동이 앞으로는 더 극악스럽게 진행이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이번 주 기일이 넘어간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상정했을 때 뭐 28일설 얘기가 있어요. 네. 뭐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많은 설마 또 윤석열이 나와 버려가지고 그 많은 국민들이 진짜 걱정들. 그러니까 이거 뭐 불안을 조성하려고 하는 말씀이 네, 아니라. 제가 방금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뭐 저는 지도부는 아닙니다만 지도부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국민을 불안해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만약에 오늘 넘어서면 조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넘어서면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죠. 1차적으로 이번 주가 넘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에 따르는 대안들 모색을 해야죠. 근데 이제 네. 그 대안들이 국민을 불안케 하거나 탄핵 선고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전략적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이거 다 왔는데 여기에서 뭐 또 막 너무 네. 강경수를 둬가지고 판이 뒤집어지거나 엎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은 상황 관리를 잘 할 때이다. 답답은 하지만 많이 답답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